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주차 8주 논문 캠프라고 이름을 지은 거의 첫 주차고요.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그래서 보면 형식은 플립드 러닝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수업을 가르쳐 주고 그다음 숙제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동영상으로 짧게 간단하게 본 다음에 이후에는 금요일에 아마 얘기를 할 건데 동영상 강의를 먼저 보고 뭐 한 경우에 따라서 10분, 20분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할 거를 해놓은 다음에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그룹 디스커션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인당 우리가 지금 총 6명이라서 인당 한 5분 정도로 이런 프로그레스가 있었다라고 발표를 하고 제가 타이머 5분을 정확하게 지킬 거라서 그거는 시간을 좀 잘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30분 동안은 Q&A로 해서 뭐 여러분들이 하는 중간에 궁금한 게 있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한 1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 질문 및 디스커션은 슬랙을 통해서 할 거고 제가 추천하는 바로는 꼭 이 페이스에 따라가지 마시고 자기가 먼저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슬랙으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헷갈리는 거를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프로그레스가 좋은 게 있었으면 바로바로 공유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8주 동안의 목표는 사실상 논문을 다 완성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목표는 논문 피규어의 초안을 한번 완성해 보자. 그리고 이 피규어의 초안을 완성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이 사람마다 논문 쓰는 방식이 되게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 어느 정도 피규어가 나온 다음에 논문 쓰는 걸 시작을 해요. 그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논문을 볼 때 피규어 위주로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게 스토리텔링이 되거든요. 피규어 1부터 예를 들면 5까지 만든다라고 쳤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개할 건가를 피규어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피규어 초안을 완성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는 PPT를 활용해서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피규어를 뭐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거를 좀 이번 8주 동안에 작성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이건 말했다시피 드래프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그 우리가 실험한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바뀌는 거는 문제가 전혀 없고요. 일단 초안을 완성하자. 왜냐하면 완성한 것과 안 한 거의 차이는 정말 크거든요. 최종적인 목표로는 이걸 기반으로 2026년 8월에 우리가 각자 첫 논문을 한번 제출해 보는 것까지를 좀 목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8개월이라고 하면 되게 막 이거 너무 타이트한데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좀 이 대학원생 때 알았더라면 좋았던 것도 이거 슬라이드로 가서 나중에 체크를 해보세요. 보면은 첫 논문을 최대한 빨리 써라라는 그런 커멘트가 있어요. 어드바이스가. 그 이유는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음, 그러니까 논문을 연구를 하는 능력, 뭐 논문을 쓰는 능력하고 이 실험을 하는 능력은 저는 약간 별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일을 진행시켜서 마무리까지 시키는 거고 실험하는 건 그냥 내가 열심히 시간을 갈아 넣는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논문을 쓰는 거는 단순히 실험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게 만들어야 되고 또 참고문헌 서칭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말이 되게 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의 프로세스를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다음 연구를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포맷을 짜야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뭐 골은 엄청 높을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논문을 지금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논문을 제출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했다시피 실험하는 능력과 논문을 출판하는 능력은 사실상 매우 다른 영역이라는 거 여기 글에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하나 추천하는 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저도 많이 들었던 건데 카이스트의 박용근 교수님이 이 오픈소스 강의로 학술 논문 작성법이라는 코스가 있어요. 이거 다 들으면 막 몰아서 들으면 아마 두세 시간이면 들을 텐데 되게 전 유용했고 논문 작성하면서도 여러 번 비지팅을 해가지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도 가끔 생각날 때 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8주를 겨울방학에 좀 목표로 했으면 하는 이유는 학기를 시작하게 되면 연구할 시간이 정말 줄어들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업을 시작하게 되고 신경 쓸 게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방학 때 인텐스하게 그 완료시키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보면은 막 기간이 아니라 투입하는 노력으로 생각해야 할 때가 많아요. 뭐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운동을 생각해 보면 정말 집중해서 어떤 스포츠를 2달 동안 연습한 거랑 대충대충 가서 뭐 한 30분, 하루 30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년이랑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너 뭐 운동 몇 달 했어? 이걸로는 얘기할 수 없는 게 얼마나 절대적인 시간을 많이 넣고 또 집중해서 몰입해서 그 시간을 했느냐가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겨울방학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했다시피 우리가 8주 후에는 이 퀄리티는 상관이 없어도 돼요. 막 퀄리티가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나쁜 사람도 있을 건데 그거는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 6명 모두가 일단 첫 번째로 논문 제목이 나왔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본문을 다 쓰라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써도 돼. 한글로 써도 되니까 본문의 블랙 포인트 그러니까 내가 이런 요점을 뭐 인트로덕션에선 서론에선 이런 거 얘기할 거고 리저트 앤 디스커션에서 섹션이 뭐 4개 정도 있으면 여기서 내가 이런 내용을 얘기할 거야 라고 해서 한글로 적어 놓는 거. 이거는 남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내 논문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아까 말했다시피 피규어 초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안의 의미는 뭔지는 다음 주에 아마 제가 자료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줄게요. 아이고, 잘못 눌렀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번 첫 주에 이번 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이첫 시작으로 할 거는 바로 논문 주제 정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각자 지금 6명이 하는 논문 주제가 다 다를 텐데 물론 원하신다면 뭐 팀업을 해서 2명이 함께 써도 됩니다. 공동 일저자라고 생각을 하고 해도 되는데 제 개인적인 추천은 웬만하면은 그냥 각자 개인 주제 하나씩 잡아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일 좋은 방법은 scholar.google.com을 들어가서 키워드 검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써봤을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검색을 하는데 이건 또 이따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게 챗GPT랑 제미나이 같은 LLM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리터레처 리뷰를 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보고 뭐 자기 아이디어를 써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존 문헌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걸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은지를 물어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써봤을 때의 경험은 챗GPT나 이런 LLM이 헐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아직까지는 좀 많은 것 같거든요. 특히 논문에 있어서. 그리고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LLM에서 액세스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구독을 통해서 그 풀 스크립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아카이브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그 피어 리뷰 되지 않은 저널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들어가서 정보 정확도를 체크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또 논문에 직접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는 이 주제를 정할 때 오히려 완전 새로운 연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이게 말했다시피 우리의 첫 논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해보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너무 새로운 걸 해버리면 참고할 수 있는 문헌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해야지 사람들이 이거를 중요하다고 보는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돼 있는 연구 분야에서 우리가 차별성을 하나라도 줄 수 있는 어떤 작은 주제를 정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예시로는 저는 지금은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기존에 이제 어쨌든 지도 교수니까 제가 전에 했던 연구가 뭐 메타 구조라든지 다기능 메타 구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적층 제조 이런 걸 활용하는 게 있었으니까 제가 있던 기존 연구에서 하나의 차별성을 더해서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작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줄 수 있는 인풋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테크니컬 인풋이.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거 되게 논문 주제 재밌다라고 생각한다면 기존에 있는 연구를 좀 약간만 바꿔서 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매우 중요한데 보통은 이제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라, 뭐 나의 꿈을 찾아가라 이런 조언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적어도 첫 논문에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80%, 내가 하고 싶은 것 한 20%를 섞었으면 해요. 뭐 이 비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좋은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그래요. 투포손 투포 이게 발음이 2pp라고 해서 투퍼톤 리토그래피 그래서 이렇게 엄청 작은 스케일의 적층 제조를 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걸 내가 너무 하고 싶어. 근데 문제는 이 장비가 2억 원이 넘고 이걸 액세스 하는데도 한국에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럼 내가 이건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단기간에 예를 들면 8주 안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폼랩스라는 3D 프린터를 쓸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본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막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멋있는 아주 컴플렉스한 지오메트리를 만들고 싶은데 문제는 나는 아직 그 설계 프로그램을 써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체에서 만들 수 있는 걸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 단기간에 어떤 걸 쓰겠다라고 주제를 잡으면 왜냐면 우리의 목적 자체는 연구를 다 경험을 해보는 거니까 그랬을 때 너무 장대하게 잡아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이 퍼센트를 바꾼다고 쳐요. 할 수 있는 게 20%고 하고 싶은 게 80%라고 하면 이 하나 나올 때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3년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첫 논문이 나올 때 막 3, 4년이 넘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연구를 이렇게 스피드 있게 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뭐 내가 하나를 굉장히 좋은 거를 쓸 수 있는 확률이 있겠지만. 그리고 보통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럴 확률은 매우 적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한 8대 2 정도로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하다 보면 주제는 계속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 주제는 간단하게 정해놓고 그걸 하게 되면서 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경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주의해서 논문 주제를 정했으면 좋겠고, 이건 말했다시피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저한테 슬랙으로 질문을 주면 한번 고민을 해서 우리가 좀 먹을 수 있는 그 바이트 사이즈까지 줄이는 걸 목표로 해봅시다.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숙제를 주는 것보다는 예시를 좀 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2024년 9월에 퍼블리시된 이 논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논문이라고 저는 명명 지었는데 이 스텔스 구조를 어떻게 하면 이 샌드위치 구조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논문이고 제가 이 논문을 예시로 잡은 거는 꽤나 제가 진행했던 그런 기록들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아카이빙을 한. 그래서 이 논문을 기준으로 만약에 내가 이 논문을 다시 쓴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이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처음부터 쓴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8주를 만약에 내가 잡고 뭔가를 한다면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링크도 있고 또 제가 이 드라이브에다가 올려놨으니까 8주 논문 캠프에다가 강의 슬라이드에 여기 예시에 놔뒀거든요. 그래서 그걸 논문을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8주 동안 어떻게 이거를 개발할 것인가 만약에 이게 아예 없다라는 가정하에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보면 이 샌드위치 논문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이 아이디어를 냈냐라고 하면 아까 할 수 있는 것 80%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한 20%를 하라고 했고 이거는 사실상 제가 기존에 있던 연구 후속 연구였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연구가 옥테트러스라고 하는 이런 기계 메타 구조를 활용을 해서 이거 자체는 새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구조는 너무나도 많이 연구가 된 구조고 기계 메타 구조인데 이거를 여기에 이제 카본 재료를 섞게 되면 스텔스 기능성을 띠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구조체 없이 그냥 평판으로 뽑게 되면 스텔스 기능이 안 나오고 다 막 반사가 돼 버려요. 그 이유는 전자기파가 이런 다공성 구조로 지나가야지 잘 흡수가 되는데 그냥 평판으로 되게 되면 공기랑 매우 매질이 다르네라고 생각하면서 반사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연구는 이런 옥텟 구조를 활용해서 다기능 스텔스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미 제가 한 연구였고,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존 연구, 다른 연구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제 연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니까 약간 변화를 줘서 이거를 스텔스 기존에 이제 문제점을 제가 발견한 게 이거 다공성 구조로 만들면 광대역으로 흡수, 스텔스형 성능이 좋아지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비행기 날개, 스텔스 비행기 날개에는 쓸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다 비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위아래로 좀 덮어주는 게 필요할 거고 그럼 한번 샌드위치 형태로 만들어 볼까라는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어요. 이거 자체는. 그래서 이런 주제를 내가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참고 문헌 서칭해서 그러면 샌드위치 구조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구글 스칼러 같은 데 가서 샌드위치 컴포짓이라는 거나 아니면 샌드위치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제가 한다라고 치면은 샌드위치 한번 내가 써놨죠. 뭐 Composite Microwave Absorption 이런 식으로 써서 쭉 보는 거예요. 논문들이 뭐가 있나. 보면 되게 많죠. 많다는 거는 절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려던 걸 미리 했네 이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줄 수 있는 차별성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논문들을 좀 보면서 뭐 예를 들면 이거 연도, 그러니까 너무 옛날 거, 예를 들면 2000 막 2000년 초반에 나왔어. 이런 거는 레퍼런스도 사실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논문에 어디 저널에 출판됐냐도 좀 잘 보고, 그 다음에 인용수.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되게 적게 된 논문이라면 안타깝게도 막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는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럴 때는 좀 인용수가 높은 거 위주로 그런 논문들이 보통 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해놓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참고 문헌을 쭉 서칭을 했을 때, 스텔스 구조를 샌드위치 형태로 만드는 건 이미 많은데, 이게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구나. 왜냐하면 막 이 위에 판이랑 그 가운데 있는 가볍지만 또 스텔스하는 그 판이랑 아래쪽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제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네.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라는 거를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다기능으로, 그러니까 다 재료, 여러 가지 재료를 좀 섞어가지고 이게 막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3D 프린터 활용해서 재료 두 가지 정도 넣어가지고 프린팅하는 걸 제가 할 수 있다라고 그 당시에 판단했는데 2023년, 4년 이때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차별성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적층 재료를 이용해서 좀 제조에 있어서 차별성을 넣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이제 숙제로 넘어가는데 그룹 폴더 이게 제가 보면 폴더에 이제 개인 과제 폴더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럼 제가 임다현 예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름하고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 안에 이제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1주차 과제, 논문 주제 정의 이거를 뭐 복사해서 디플리케이트 해가지고 만드시고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과제를 했다라고 하면 1주차 과제, 논문 주제 정하기 임다현이라고 했을 때 논문 주제를 일단 정할 거예요. 뭐냐면은 저의 논문 주제는 다재료 적층 제조를 활용한 다기능 샌드위치 스트레스 구조를 설계해보고 제조해보겠다. 그래서 그 이유는 간단하게 뭐 한 문장 정도로 기존의 스트레스 구조체는 샌드위치 구조가 복잡하긴 해도 존재하긴 해도 만드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더라.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멀티매트리얼 3D 프린팅, 다재료 적층 제조를 통해서 이 제조의 복잡성을 극복하고 기능적으로 더 우수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논문 주제를 정하고 그다음에 관련한 모델 논문 정도를 세 개를 해오는 게 좋아요. 그거는 이제 뭐 어떤 기준이냐면 일단 내용이 좀 비슷하면 좋고 관련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확장된 내용이어도 괜찮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에서 좀 다른 식으로 얘기를 했다든지 뭐 마이크로 솔루션인데 샌드위치 구조로 이미 한 내용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피규어가 되게 좋아서 나 이런 좀 피규어 스타일을 따라하고 싶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정해봤는데 예를 들면 저의 옛날 논문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 아까 말했다시피 이 논문 자체가 기초가 되는 논문이고 이거 피규어도 괜찮고 이런 그래프 예를 들면 앱솔루션이랑 프리퀀시 레인지로 내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해보고 싶어라는 거 그리고 그 이유 정도를 이 레퍼런스 하나랑 링크도 해주면 좋고 제가 지금 링크를 포함 안 시켰네요. 링크 하나 해놓고 왜 이걸 선택했는지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고 말은 세 개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최소 세 개고 더 하셔도 상관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여러분들을 위한 거니까 그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것까지를 하면은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거는 완료고요. 말했다시피 이번에 플립 러닝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따로 어, 이 폴더를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한 5분 정도를 저는 이런 주제를 정했고 이유는 이런 걸 하기 위함이었고 저희 참고문헌으로는 ABC 세 개가 있었습니다라고 5분 정도를 발표를 하는 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 이번 주에 동영상은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가지고 업로드 되는 대로 저한테 계속해서 슬랙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